어느덧 은수와 은영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학교에 적응하고 잘 지내던 어느 날 광식이 일을 마치고 집에 오니 은수가 자신에게 달려와 울면서 물었다. 아빠, 우리는 왜 엄마가 없어요? 소름 가득한 질문에 광식의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도 은수는 엉엉 우느라 대답을 하지 못했다. 곁에 선 은영이 우물쭈물하다 울먹이며 말했다. 오늘 미술 시간에 가족을 그리는데 친구들이 엄마가 없어서 가족 그림이 이상하다고 놀렸어. 그 말을 들은 광식은 가슴이 아렸다. 은영이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아이들의 우는 목소리에 속상함이 가득 담겼다. 광식은 딸을 안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언젠가는 진지하게 두 딸과 자신이 어떻게 만났는지 그날의 일을 말할 거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의 마음은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최대한 상처 입지 않을지 고심하며 입 밖으로 꺼낼 말을 조심히 골랐다. 은수야, 은영아. 너희 엄마는 너희를 아주 많이 사랑하셨어. 몸이 아파서 일찍 우리 곁을 떠났지만 항상 하늘에서 너희가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지켜보고 계셔. 이렇게 생각해보자. 우리가 밖에 햇님이 있다는 걸 햇볕으로 느낄 수 있잖아. 구름이 껴서 해가 잘 안 보여도 거기 해가 있는 걸 알잖아. 엄마도 그런 거야. 우리가 때때로 못 느낄 때도 있지만 그곳에 계셔. 맑은 날에는 햇살로, 구름이 낀 날에는 구름 뒤에서라도 그렇게 우리를 향해 계셔. 아이들은 광식의 말에 눈물을 그치고 서로를 꼭 안아주었다. 아이들은 엄마 없는 소름도 다독이며 잘 지내는 것 같았다. 내심 안도하고 있던 차의 아이들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두 아이가 하굣길에 우연히 가게 아주머니의 말을 듣게 된 것이다. 동네 소식통이라 이런 소식 저런 소식을 전하길 좋아하는 가게 안주인은 우리 아이들 지나가는 줄도 모르고 동네 사람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다. 광식의 쌍둥이 이야기가 나오자 광식이 주워온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을 많이 했다는 둥 하는 소리를 들은 아이들은 혼란스러웠다. 엄마 없는 서름과는 완전히 다른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이다. 자신들이 아빠의 친딸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믿기 어려웠다. 광식은 일을 마치고 한 손에 붕어빵 봉투를 들고 집에 왔다. 문을 여는 광식에게 달려가 안기는 아이들의 눈빛에 혼란이 가득했다. 은수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 아빠, 우리가 아빠 딸이 아니야? 아빠가 우리 주워왔어? 아니지? 거짓말이지? 은수는 말을 하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마음이 덜컥 내려앉아 어쩔 줄 몰라 하는 광식에게 은영이 나머지 말을 전해주었다. 오늘 가게 지나가면서 들었어. 사람들이 하는 소리 아빠가 우리 주워왔다고. 쌍둥이네라고 했어. 이 동네 쌍둥이면 우리밖에 없잖아. 광식은 이번에야말로 자신이 아이들과 어떻게 만났는지 그날의 이야기를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다. 광식은 두 아이를 데리고 일몰이 보이는 언덕으로 올라갔다. 아이들과 함께 석양을 바라보며 그날의 이야기를 솔직하고 담담하게 말해주었다. 은수야, 은영아,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가 아니야.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야. 여기 언덕이 어떤 곳인지 알아? 아빠가 먼저 간 엄마에게 가족이 되어달라고 청혼했던 곳이야. 오늘은 우리 딸들에게 부탁하고 싶은데 우리 은수와 은영이 아빠의 가족이 되어주겠어? 앞으로 쭉 아빠 딸이 되어줄래? 광식의 부탁이 따뜻한 봄 햇살처럼 두 아이의 불안한 마음을 녹였다. 은수와 은영은 광식의 품에 안겨 울었다. 광식은 두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아빠는 은수와 은영이와 앞으로도 이렇게 일몰을 함께 보고 싶어. 아빠에게는 너희가 전부야. 그해 겨울 세 사람은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더욱 단단해졌다. 그들은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며 마치 서로가 서로의 봄인 양 따스하고 밝은 빛 속에서 성장해 나갔다. 같은 고등학교로 진학한 은수와 은영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은영은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였다. 머리가 좋고 책을 좋아하는 은영은 학교 선생님들 사이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주목받았다. 반면에 은수는 활달하고 거침없는 성격으로 남자아이 같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 사교적이고 친구들과 잘 어울렸던 은수는 그림을 그리고 사진 찍는 것을 좋아했다. 이렇게 두 아이의 성격은 달랐지만 뭐든 열심히 해서 자신들을 마음으로 길러준 광식의 기쁨이 되고 싶은 마음은 같았다. 어느 날 은영은 학교에서 일진으로 유명한 희정과 마주쳤다. 희정은 지역의원의 딸로 늘 주위의 친구들을 데리고 다니며 다른 아이들을 괴롭혔다. 희정은 은영이 공부도 잘하면서 친구들 사이에서 인망이 두터운 것이 못마땅했다.
게다가 은영은 희정을 신경 쓰지 않았고 희정에게 잘 보이려고 하거나 희정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은영은 선생님들에게도 신뢰가 높아 자신이 잘못 건드렸다가 불리해질 수 있어서 남들 눈에 안 띄게 은밀히 괴롭히곤 했다. 그날도 희정은 은영의 신경을 긁는 소리를 하며 은영을 도발했다. 은영아, 똑똑하면 뭐하니? 그렇게 공부해서 대학 가려고? 친아빠도 아닌데 길러줬으면 지금 네 아빠 옆에서 생선이나 열심히 팔아야 하지 않아? 여태 키웠는데 쓸모없다고 너희 아빠가 속으로 욕하지 않겠어? 희정은 조롱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평소 희정이 비아냥거릴 때 은영은 애써 무시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 아빠까지 모욕하는 것 같아 은영은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은영은 아래턱에 힘을 주며 말했다. 희정아, 내가 쓸모가 없어서 우리 아빠가 욕한다고? 그건 친자식이라도 쓸모를 증명해야 되는 너희 집 이야기겠지. 우리 아빠는 쓸모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셔. 너야말로 나랏일 하시는 너희 아빠께 욕먹지 않게 잘해야 하지 않겠니? 이러고 다니는 거 알고 계시니? 은영의 말에 분이 난 희정이 먼저 은영을 밀쳤다. 하굣길에 은영과 희정을 발견한 은수는 둘 사이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다. 희정이 화가 나 은영을 밀친 순간 은수는 소리치며 둘에게 빠르게 달려갔다. 희정, 너 또 우리 은영이 괴롭히는 거지? 손에는 보온병이 들어있는 보조 가방을 희정이에게 휘둘렀다. 아슬아슬하게 보조 가방을 피한 희정은 은수의 머리채를 잡았다. 그 뒤로는 곁에 있던 은영과 희정이 친구들도 몸싸움에 가세했다. 서로가 뒤엉켜 머리채를 잡고 아수라장이 되었다. 어디서 왔는지 근본도 없는 것들이. 독한 말을 쏟아내려는 희정은 말을 끝맺지 못했다. 그보다 더 독이 오른 은수가 날린 주먹이 희정의 왼쪽 눈을 향했고 제대로 맞았는지 희정은 그 자리에서 바로 기절해버렸기 때문이다. 다신 우리 은영이 괴롭히지 마. 희정이 달고 다니던 병풍 같은 친구들도 당황하며 희정을 업고 양호실로 뛰어갔다. 학교는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재정이 탄탄하지 않은 학교의 사학재단의 희정의 어머니 김 여사는 가장 큰 후원자이기 때문이었다. 김 여사는 교장을 찾아와 강하게 항의하며 자기 딸을 이렇게 만든 아이들을 퇴학시키지 않으면 학교 후원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했다. 평소 희정이 학교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학생 주임 선생을 통해서 큰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개입하곤 했다. 하필 쌍둥이와의 일은 학생 주임 선생이 미처 개입하기 전에 벌어졌다. 쌍둥이들의 딱한 사정으로 빌어 사과를 받는 방향으로 김 여사를 설득한 교장은 다음 날 광식과 쌍둥이들을 교장실로 불러들였다. 교장실에는 김 여사와 희정도 함께 있었다. 교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학생들 간의 사소한 언쟁은 있을 수 있으나 이번 일로 희정 학생이 병원에 실려가고 전치 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 사안은 심각한 학교 폭력으로 퇴학까지 징계 처분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김 여사님께서 크게 마음을 써주셔서 쌍둥이 아버님과 은영이 은수 학생이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은수는 자신들의 잘못만 집중되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다. 광식 역시 은수와 은영이 매우 억울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두 아이를 위해서 무릎을 꿇는 것은 그에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으나 자칫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될까 우려스러워 굳게 다물었던 입을 열었다. 교장 선생님과 희정 어머니 그리고 희정 학생 우선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쌍둥이들의 아버지로서 미흡한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쌍둥이들이 희정 학생과 몸싸움을 하게 된 상황을 전체적으로 아시는지요? 희정 학생이 평소에 우리 은영이를 괴롭히고 은수가 몸싸움하기 전에 어떤 말을 했는지도요? 게다가 희정 학생과 그 친구들로 인해 우리 은수와 은영이도 많이 다쳤습니다. 몸의 상처보다는 마음의 상처가 더 큽니다. 저희들에게만 사과를 요구할 게 아니라 서로 간의 대화와 화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식의 말에 김 여사는 불쾌해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희정이 담당 주치의 선생님께서 잘못하면 실명이 될 뻔했다는군요. 아이들이 학교 다니다 보면 이런저런 다툼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실명할 뻔했다잖아요. 실명이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데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요? 사과 못하겠으면 퇴학 처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시죠. 희정 어머니의 단호한 말에 교장은 난처해하며 광식과 쌍둥이들에게 눈치를 주었다. 광식은 쌍둥이들의 퇴학은 면해야겠다는 생각에 무릎을 꿇으려 했다. 그럼 우선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아이들 교육에 더욱 신경
광식은 은수가 벌떡 일어나 자신을 일으켜 세우자 말을 더 이어서 하지 못했다. 아빠 일어나세요. 아빠가 무릎 꿇을 만한 짓 우리 하지 않았어요. 저 계집애가 우리가 주워온 자식이니 아빠 곁에서 생선이라도 팔라며 우리도 아빠도 욕했는데 왜 우리만 사과를 하냐고요. 곁에 있던 은영이마저 벌떡 일어서며 말했다. 이런 학교 우리도 싫어요. 우리 발로 나갈게요. 자퇴하겠습니다. 쌍둥이들의 자퇴 선언에 대래 김 여사는 당혹스러웠다. 학교를 당당히 떠난다고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무릎 꿇려서 딸아이의 길을 살려주려던 김 여사의 계획은 틀어졌다. 광식과 쌍둥이들이 교장실을 나서자 김 여사는 자퇴가 아닌 퇴학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길길이 날뛰었다. 교장은 희정이가 쌍둥이 말고도 다른 학생들을 괴롭혀 피해 학생 학부모들의 항의가 있다는 언지를 해주며 자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김 여사를 진정시켰다. 사건은 그것으로 일단락되었다. 은영과 은수는 교장실을 나와 학교 운동장을 가로질러 가자 창가에서 자신들을 바라보는 친구들이 보였다. 은영과 은수는 그간 정든 친구들에게 손을 흔들자 하나 둘 반 친구들이 우르르 창가에 모여 손을 흔들어 주었다. 친구들과 졸업을 함께하고 싶었지만 때 이른 퇴장이 아쉽지만은 않았다. 사실 쌍둥이들은 교장실에 불려가기 전 둘이서 말을 맞췄다. 학교에서 광식과 자신들에게 일방적인 사과를 요구한다면 자퇴를 할 계획이었다. 공부 잘하는 은영은 은수와 함께라면 검정고시를 치러서 고등학교 학력은 충분히 자신들의 힘으로 취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둘 사이 모종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던 광식은 친구들을 향해 손을 흔드는 쌍둥이들의 모습이 안쓰러웠다.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두고 학교를 떠나는 게 안타까웠지만 쌍둥이들을 믿어보기로 했다. 쌍둥이를 처음 만났던 날처럼 비 오고 바람이 부는 와중에도 꿋꿋이 삶을 놓지 않던 의지가 강한 아이들이었기에 그 일이 있은 후 은영과 은수는 반드시 성공해서 광식을 기쁘게 해주겠노라고 마음먹었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은영은 법률 공부가 자신에게 잘 맞을 거라 생각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법조인이 되면 광식과 은수에게 적어도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게 지켜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은영은 가족들이 다시는 억울한 일을 겪지 않을 정도로 힘을 갖고 싶었다. 은수와 검정고시를 준비해서 합격한 이후로 은영은 최고 대학의 법대를 가기 위해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공부에 매진했다. 아빠에게 더는 부담을 줄 수 없었던 은영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최고 성적으로 입학하기 위해 노력했다. 은영은 자신을 믿어준 아빠와 자신을 위해 싸우다 함께 자퇴한 은수의 몫까지 책임지고자 했다. 그런 노력으로 은영은 서울대 법대에 당당히 입학했다. 법대에서 그녀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여 사법고시에 도전했다.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사법고시에 합격한 은영은 사법연수원 과정을 거친 후 판사로 임용되었다. 세상이 공정하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자신의 법정 안에서만큼은 가진 돈이나 권력 등 배경과 무관하게 판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집안에 판사가 나왔다며 어촌마을에 걸린 현수막을 보며 기뻐하는 광식의 모습을 은영은 오래오래 기억에 담아두었다. 반면 은수는 자퇴한 김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바로 시작했다. 검정고시 합격 이후 동네 사진관을 자주 드나들며 틈틈이 그림을 그리고 카메라로 세상을 담아내는 일을 했다. 어느 날 은수는 동네 사진관 아저씨에게 사진 몇 장을 보여주었다. 사진을 본 아저씨는 눈을 크게 떴다. 사실 그는 젊은 시절 홍대 미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유명한 사진작가였다. 이런 어촌마을에서 썩히긴 아까운 재능을 가졌으나 한창 잘 나가던 시절부터 가지게 된 고질병과 스트레스로 고향에 내려와 요양을 하면서 사진을 놓고 싶지 않아 시작한 게 지금의 사진관이었다. 각종 잡지사와 광고주들의 입맛에 맞는 사진을 찍던 그의 눈에는 은수의 작품이 예사롭지 않았다. 사진에 담긴 은수의 감성은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이었다. 그의 꾼으로서의 감이 발동했고 은수의 재능을 알아본 그는 은수의 스승이 되어 주었다. 은수는 아저씨에게 사진과 그림을 배우며 더욱 실력을 쌓아갔다. 그녀는 그림과 사진에 자신의 감정을 담아내며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작품을 만들어냈다. 아저씨의 권유로 홍대 미대에 진학했다. 그녀는 대학에서도 주목받는 학생이 되었다. 아버지를 주제로 한 졸업작품이 우연히 언론에 소개되었는데 은수와 아버지의 사연도 함께 화제가 되었다.
작품과 함께 부녀의 사연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은수는 패션 잡지와 각종 광고주와 신문사에서 의뢰가 들어왔다. 유명 갤러리에서 은수의 작품을 주제로 전시회를 여는 것을 제안해 동기 중에서는 가장 먼저 개인 작품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그 전시회는 졸업작품으로 내놓은 아버지에 대한 주제를 더 다양하고 풍성하게 확장한 작품들로 구성했다. 은수는 전시회 첫날 광식을 갤러리로 모셨다. 은수는 아버지가 자신의 뮤즈이며 작품으로 자신의 감사를 전하고 싶었다는 말에 광식은 전시회를 보는 내내 가슴이 뭉클해졌다. 전시회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은수는 업계에 단단하게 자리 잡았다. 은수와 은정은 둘 다 각자의 일에 열심히 매진했고 함께 통장 하나를 따로 만들어 자금을 모았다. 자금을 준비해온 것은 자신들을 지금까지 키워준 아버지를 위해 새로 지은 집을 선물하기 위해서였다. 땅 매입부터 건축사 사무소까지 모든 것을 알아보고 집 짓는 현장에도 종종 들렀다. 다만 이 모든 것을 광식의 생일 전까지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 1년 가까이 애를 많이 썼다. 광식은 생신 기념으로 일몰을 보러 가자는 두 딸의 손에 이끌려 언덕으로 올라왔다. 언덕의 좋은 자리에 작년부터 운치 있게 기와집이 지어지는 것을 종종 봐온 터였다. 어느새 완성된 한옥집은 언덕 위 푸르른 초원 위에 그림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누군지 모르지만 일몰 경치 하나는 최고로 멋진 곳에 자리 잡은 한옥집의 주인이 내심 부러웠다. 그러나 자신에게는 그 한옥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귀한 두 딸이 곁에 있었다. 은수 은영과 언덕 아래 펼쳐진 바다 위로 붉게 물든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은영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여기에 저희가 준비한 생신 선물이 있어요. 광식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딸을 번갈아 보았다. 이 언덕에 함께 올라 일몰을 보는 게 선물인데 이거 말고 또 선물이 있어? 은수가 광식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아빠 여기 옆에 있는 이 집이 바로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아빠를 위해 지었어요. 여기서 매일같이 일몰을 볼 수 있어요. 그 순간 광식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두 딸은 광식의 양옆에서 그의 손을 하나씩 잡고 미소 짓고 있었지만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은영이 울먹이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다. 아빠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아빠를 위해 무언가를 해드릴 차례예요. 광식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두 딸을 바라보았다.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정말 고맙다. 사실 나는 너희들에게 받은 것밖에 없어. 너희들 덕분에 아빠는 삶을 놓지 않고 살 수 있었어. 너희들이 가족이 되어준 덕분에 일몰을 바라보는 게 더 이상 슬프지 않아. 그런데 이렇게 집까지 준비하다니. 눈물로 목이 메어 광식은 말을 잇지 못했다. 은수가 아빠의 손을 꼭 잡고 밝은 미소를 지었다. 아빠, 우리는 아빠가 없었으면 이렇게 클 수 없었어요. 아빠가 주신 큰 사랑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 순간 광식은 두 딸을 꼭 안아주었다. 은수, 은영아, 너희들이 나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다. 그날 저녁 새로 지은 집 마당에서 광식의 생일 축하 겸 집들이 잔치가 열렸다.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 풍성하게 차려진 음식을 나눠 먹고 왁자지껄 웃음소리가 집 마당에 가득했다. 가게 아주머니는 본인 집이 생긴 것 마냥 뿌듯해하며 쌍둥이들 칭찬과 지난 세월 이야기에 여념이 없었다. 사진관 아저씨는 은수 은영이 고등학교를 자퇴하게 만든 희정이네 소식을 전해주었다. 이번 해에 낙선한 희정 아버지에게 밀린 사진 촬영 대금을 받으러 갔다가 유학 갔다던 희정이 집에 와 있었는데 가세가 기우는 것인지 집안 분위기가 영 좋지 못하다는 소식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악한 끝은 없어도 선한 끝은 있다며 옛말이 틀리지 않았다고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 잔치가 끝난 후 광식과 두 딸은 마당 앞 평상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밝게 빛나고 바람은 따뜻하게 불어왔다. 광식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직도 이 집이 우리 집이라는 게 실감나지 않아. 은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곳에서 일몰을 여러 번 봐야 실감나실 거예요. 은수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아빠, 하늘에서 엄마도 우리를 보고 계시겠죠? 광식은 고개를 들어 별 하나를 바라보며 그것이 마치 아내 정이라도 되는 듯이 말했다. 여보, 우리 잘 지내고 있어. 고마워. 그날 밤 광식과 은수, 은영은 지난 날을 별빛에 흘려보내며 별 하나의 사랑을, 별 하나의 행복을, 별 하나의 감사를 세어보았다.
그날은 유난히 별이 빛나는 밤이었다. 아픔이 있지만 꿋꿋이 이겨내는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글을 남깁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듯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주세요.